종편TV 미국의 민낯 그 속사를 속속히 들여다보자 돌아왔습니다. 그 혹시 주님 그 종편 TV 디즈니랜드 5월 퍼레이드 동영상 보셨나요? 예, 아주 잘 봤습니다. 그 특별히 그 저녁 시간에 촬영이 돼가지고 아주 그 현장감도 있고 혹시 그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꼭 그 종편TV 디즈니랜드 퍼레이드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디즈니 왕국 되겠습니다. 네, 마침 그 디즈니랜드 퍼레이드의 디즈니 왕국이네요. 퍼레이드 덕에 그 세계 최고의 그 미디어 회사 디즈니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겠군요. 그래도 이제 이런 말 있죠. 옛말에 그 삼척 동자. 삼척 동자면은 1m가 안 되는 저 어린애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척이 한 30cm, 30cm 네, 정도 1m 안 되겠죠? 네, 네. 1m 한 90cm? 뭐 이 정도 네, 되는 삼척 동자들도 디즈니 왕국, 그 다음에 네. 그 만든 그 월트 디즈니 할아버지 알죠? 예, 예. 요즘 월트 디즈니 할아버지 나오나 모르겠네. 예, 일단 그러면 그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 선생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네. 본명은 월터 일리어스 월트 디즈니예요. 1901년 12월 5일에 태어나서 1966년 12월 15일.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을 보면 네? 그 태어나고 돌아가신 그 달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더라고. 네. 계산하기 좋네요, 나중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애니메이터, 한마디로 해서 이게 만화가면서 영화 감독, 성우도 하셨어요. 또 기업인이에요. 성우도요? 예. 일단 그분은 그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출생하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상업 미술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G를 소재로 한 그 미키마우스를 창조해서 인기를 구가했고, 그리고 그 1937년에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라는 얘기죠. 그럼 그전에는 백설공주를 그럼 이런 장편 영화가 없었다는 얘기가요? 대부분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영화의 중간에 이렇게 삽입해서 껴는 그러니까 단편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사실 한국으로 치면 그 일제시대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네. 얘기네요. 네. 그때 그 장편 백설공주를 제작해서 개봉해가지고 아주 당대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이거 오리지널 백설공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리지널 백설 얘기. 백설같이 네. 공주의 7명의 스노우화이트. 난쟁이들. 네. 스노우화이트.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전에 우리 그 캘리포니아가 낳은 대통령 할 때 그 레이건 대통령 얘기했을 때 네. 그분이 그 1955년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그 애나임에 디즈니랜드 오픈할 때 사회 봤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1955년에 그 디즈니랜드라는 그 어린이 그 거대 유원지를 설립해가지고 또 이제 영화 제작자 이상의 그 사업가로도 자리를 이게 테마파크인데 이제 한국이나 테마파크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디즈니 스튜디오든 이런 거를 해서 뭐 영화 제작자, 사업가 이런 거 자리 굽혔고 그 여전히 그 대중문화 역사 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그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그 언론사에서는 우리 디즈니를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이자 가장 유명한 비정치적 공인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치가 아닌 사람 치고 그렇죠. 굉장히 최고다. 유명한 얘기네요. 물론 뭐 65세 때 짧은 나이에 그 폐암으로 사망을 해서 그 글렌데일 묘지에 화장으로 묻혀 있는데 한간에는 뭐 그냥 디즈니에 그 냉동 보관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하여간 좀 특이하고 유명하신 분이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디즈니랜드를 가보고 네. 디즈니 채널을 보지만 물론 도쿄에도 디즈니가 있고 디즈니랜드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디즈니 왕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좀 알아보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뭐 물론 디즈니사 하면은 그냥 우리가 심플리 알고 있는 그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또 그렇죠. 어마무시한 그래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고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 회사를 갖다 하게 된 게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재밌는 게 꿈을 팔아먹는 꿈파리를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꿈파리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예. 그렇죠. 뭐 그 디즈니랜드라는 게 처음에 개봉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다. 아, 이런 모토로 해가지고 처음에. 근데 하고. 이제 이 동영상이 디즈니를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큰 회사니까 주식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물론 이런 회사 어린이들의 꿈을 파는 이런 회사가 한국에서 하나쯤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 업종으로 한번 따져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초기 디즈니 히트작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미키 마우스. 그렇죠. 미키 마우스가 그 이제 그 일설에 의하면 혹은 이제 전설같이 내려온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다가 히트가 안 돼가지고 매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무지 어려운 저쪽 생활을 한구석에서 했었죠. 웬 조그만 쥐가 뭐를 이렇게 내가 던져준 빵 부스러기를 그렇죠. 주워 먹더니 그런 먹는 걸 보고 아 저걸 캐릭터하면 좀 되겠구나. 사실 그 마우스라는 게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싫어해요. 그렇죠. 그 설치기 뭐, 아주 네. 그냥 맨날 사각사각. 네, 그리고 이제 꼬리가 이렇게 길고 어우 그냥 정력이 뚝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오게 한 그 스튜디오가 그 스튜디오가 1923년 이제 10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 형 월트 디즈니하고 동생 로이 디즈니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집안에 있는 뭐 그라지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도 예. 그리고 우리 집도 그 그라지가 유명한 아까 우리 1937년에 만든 백설공주, 네. 백설공주 일곱 난징. 일곱 난장이죠. 뭐 그냥 뭐 리메이크된 것도 많고 실사 영화. 아니 전 그래서 최초 버전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때 백설공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제 그런 기억으로는 건 이렇게 좀 아니었을까? 얼굴이요 통통하고 아 그쵸? 둥글둥글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디즈니랜드 지난번에 저희 동영상 본 우리 그 디즈니랜드가 1955년도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1923년도 해가지고 55년이 될 동안 30년간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결국은 이 테마파크를 만든 건데 혹시 그 주님 그 디즈니랜드 그 툰타운 네, 툰타운이 알아요. 건물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가서 좀 느낀 점이 이상하다. 왜 여기 있는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아담하고 작지? 네, 맞아요. 느낌을 네, 이게 제가 보는데 거기 그 건물이 실제보다 한 3분의 2 사이즈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누구나 동화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 아까 본인이 뭐 좀 걸리버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걸리버라기보다는 이게 네. 이 실제보다 작기 때문에 이 자신감도 생기고 야 여기 왜 이렇게 작지? 뭐 이런 그런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어려서 이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네. 그 디즈니 이렇게 제일 재밌는 게 디즈니 그 성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피터팬인가 팅커벨인가 나와가지고 팅커벨 나와서 이렇게 휘 딱 하면은 딱 하면 동그랗게, 뭐가 휙 동그랗게. 되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웬 코스튬 나는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네. 그 양반이 월트 디즈니예요. 그 양반이 특징이 있고 보면 항상 이 책상에 걸터 앉아. 아 맞아요. 걸터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 이분이 할아버지가, 1966년도에 폐암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인 로이 디즈니가 이 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 천길로 한 게 디즈니 월드를 월트 디즈니 월드로 개명을 한 거죠. 형을 좀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실제 그 디즈니 월드는 1971년 10월 1일에 문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왜냐하면 가까운 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월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보면은 월드는 진짜 월드인데 랜드는 랜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생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그 다 이름이. 저희가 기회가 되면 있겠지. 한번 취재를 가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도 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방송하다 보니까, 무슨, 방향, 이런 걸 좀 이렇게, 또 따져봐야겠는데. 네. 얘기 돌아가죠. 예. 예, 근데 예. 이제, 동생 로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971년 10월 1일 날 디즈니 월드를 문 열었는데, 그해 바로 12월 20일 날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 비즈니스와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 경제적인 문제로 주식 싸움도 있었고요. 네. 결국 그 마이클 아이스너가 회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부흥의 역사를 만들게 된 근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아주 그 초인류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됐지만 이 디즈니랜드라든지 뭐 이런 그냥 뭐 이런 좀 그렇게 규모가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용 영화 만드는 그런 회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984년까지는 성인 영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항상 어린이들 상대로 꿈을 키워주고 어린이를 위한 뭐 이런 것만 했었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외화로 꼭 디즈니 일주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했죠. 그 재밌었던 그 영화가 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이클 아이스너 이 사람이 이제 제2창업을 선언하면서 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어린이들이 자기들 영화를 봤잖아요. 얘네들이 컸으니까 큰 아이들을 위한 성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네, 그래서 네. 그 터치스톤 필름이라는 회사랑 같이 합작 회사로 터치스톤 텔레비전 그런 기획사 네. 제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했고요. 그다음에 1989년에는 할리우드 픽처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인 영화를 위한 그런 그리고 분담이 된 앞번은 뭐냐면 그 미라맥스 영화사 알죠? 미라맥스. 큰 미라맥스 영화사. 거기다가 또 ABC 방송국 그걸 갖다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93년도에 미라맥스를 샀고 진짜 큰 뉴스에는 95년도에 그 ABC 3대 채널 중에 ABC를 90억 달러에 산 거예요. 네. 지금으로 90억 달러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쵸. 벌써 24년 전, 5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유명한 스포츠 전문 채널 ESPN까지 인수를 한 거예요. 그 당시만 생각해도 ABC는 전국구고 그 다음에 뭐 디즈니는 어떤 그 로컬에 몇 개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에 있었는데 거의 뭐 이 지방에 있는 세력이 전국구를 이렇게 이게 입수하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의 3대 민간 방송인 건 다 너무 유명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리 지금 주인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일단 그 미국의 3대 공영방송하면 ABC가 있는데 이 ABC, American Broadcasting Corporation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디즈니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95년도에 NBC라고 써요. NBC, M이 아니에요.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이건 지금 케이블 회사인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CBS라고 있어요. 이거는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일 거예요. 이거는 뭐 또 다른 미디어 회사인 그 바이어컴이라고 있죠. 바이어컴. 네. 거기가 이제 갖고 있게 돼요. 그렇죠. 이제 ABC를 이제 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토이 스토리, 몬스터 잉크, 이모를 찾아서 이거 픽사에서 만든 거죠? 예, 픽사를 딱 산 거죠. 픽사가 원래 그 스티브 잡스 그렇죠.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팡 당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만든 회사. 그렇죠. 이제 또 유명해졌죠. 또 자기가 만든 컴퓨터 시스템을 갖다가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만드는 회사라 그래가지고 픽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박을 단 거죠. 이 덕분에 스티브 잡스는 이제 합병 인수되면서 디즈니 이사진에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개봉하자마자 대박을 쳤던 마블 스튜디오를 또 인수를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어린애들이 커져가지고 보여준 성인 영화가 생각보다 이렇게 히트를 치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게 안 되면 남의 거라도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엑스맨, 헐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2009년에 샀죠. 그래가지고 이 마블 군단이 모두 디즈니 산하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디즈니도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한 것 같아. 그렇죠. 처음에 이 만화 그리는 거로 했으니까 만화로 해서 영화 만들어서 잘 되는 회사들을 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조지 루카스의 루카스 필름. 네, 루카스 필름이 네. 이제 2012년에 스타워즈 제작사잖아요. 근데 이 스타워즈 45억 달러에 샀는데 이 재밌는 얘기는요. 네. 이게 모두 조지 루카스가 이 스타워즈를 갖다가 1974년 첫 작품이 1974년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 전 개봉하기 전에 12개를 구성했답니다. 그 시리즈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개봉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3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3개 해가지고 6개까지 됐죠 지금. 네. 7개, 8개, 9개까지 그다음에 가고 있는데 프롤락이나 이렇게 네, 스피노프 이렇게 되는 그런데 거죠. 이제 문제는 그거를 자기 생전에 12개를 다 못한다고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루카스 필름으로 가면서 디즈니가 대를 이어서 그거를 또 12편은 다
만들지 아닐지 지금 이제 뭐 관심 그리고 사항이에요. 이 네. 디즈니가 영악한 게 이 차이나 마켓이 워낙 세다는 걸 알고 차이나 배우를 막 집어넣었어. 그 유명한 그 견자단이 있죠? 견자단이도 들어갔어. 견자단이 뭐 개견자에다가 아니 자식 같지 않습니까? 견자단이 그 저기 이름이 뭐더라? 개자식들이잖아. 아니야 견자단이라고. 아, 아니, 좀 거기 뭐 왕모로 시작하는 단하고 좀 비슷한데 아, 하여간 좀 그건 그래. 네, 그건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솔직합니다. 뭐, 네. 네, 몰라요. 최근에도 아주 그냥 매우 큰 회사를 하나 또 샀다고? 네. 21세기 폭소사라는 회사를 샀는데 520억 달러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 비디오 또 이렇게 스트리밍하고 하는 회사 훌루라는 또 회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훌루도 샀잖아요. 너무 이렇게 회사를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홀루를 사기 전에 디즈니도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나 홀루스타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런데 이 기회에 그냥 홀루까지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디어 계통으로 따져서는 이 디즈니 따를 회사가 없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이 회사 굉장히 많은 회사를 샀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인수하면서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정신이 없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회사 총 자산이 얼마나 정도 되는 자, 거예요? 그럼 1년 매출 한번 따져보자고요. 뭐 음. 이 회사 저 회사 해가지고 붙었기 때문에 뭐 사실 영화 하나 대박 쳐도 한 10억 달러 법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이게 그 저기 엄청난 매출이 거 모두 네. 6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594억 달러.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월마트 1년 매출 비슷. 1년 매출 네, 맞아요. 네. 물론 월마트 편을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꼭 보세요. 그때 4,700개의 월마트와 뭐 네. 이거저거 해가지고 한 6, 뭐 7천 개 클럽도 있고 뭐도 뭐 있고 뭐 종업원이 뭐 몇만 명이죠? 홀세일도 있고 200, 뭐 200만 많죠. 명. 네, 네. 그렇죠.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은 157억 달러, 순이익은 125억 달러, 아, 자산은 985억 달러. 그러니까 자산이 1조 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조금 안 그죠? 되네. 네. 네. 자본은 528억 달러. 이 주가가 얼마인지 제가 이걸 깜빡 잊고 들어오면서 못 봤는데. 아유, 주가도 뭐 워낙 높고요. 제가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MBA를 공부할 때 항상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유명한 책 In Search of Excellence라고 해서 위대함을 찾아본다 이런 거에 보면 꼭 디즈니가 나왔어요. 디즈니 회사라는 게. 근데 뭐 지금은 더 나오지. 그러겠죠.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마트는 20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20만이에요. 20만?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의 미디어 그룹.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엄청날 거라는 네. 거. 그 다음에 본사와 주요 제작 시설은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네. 월드 디즈니 스튜디오에 있고, 지난 1991년 5월 6일부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고 있어요. 50개 정도인가? 뭐 50개인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회사라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그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왜냐면 미국 주식이 거기에 워낙 포함이 돼 있어요. 많아가지고 그거를 네. 다 반영시키면은 반영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개만 네. 그 산업에 이제 중요한 그런 회사들만 뽑아서 만드는 게 우량주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인덱스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블 스튜디오, 네. 루카스 필름, 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네. 픽사, 빅사. 월트 디즈니 픽처스, 네. 터치스톤스 픽처스, 할리우드 픽처스, 미라맥스 등의 그 영화 제작 및 배급 사업. 그 다음에 디즈니 채널이 디즈니 있죠. 채널 한국에도 디즈니 채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ABC, ABC, ESPN, ESPN, 디즈니 주니어. 오. 거기다가 또 뭐 방송 제작 그 제작 AN이 소프트라는 거 들어있다고 있고, 하더라고요. AN이도 있고. 아니 한국인 거 없었죠. 그다음에 디즈니랜드를 비롯해서 11개의 테마파크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놀란 게요. 테마파크가 저는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네, 그거보다 뭐, 더 많죠. 디즈니 크루즈 라인도 사실은 테마파크인 셈이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디즈니는 파리에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유로 디즈니가 이제 파리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는 도쿄 도쿄 디즈니, 있죠. 예. 그다음에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음. 그다음에 홍콩 디즈니랜드, 음. 그다음에 하와이에도 무슨 조그만 뭐 아우라니 이런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아우라 넘치는 아우라니. 뭐 그렇대요. 어. 하와이 있다는 게 참 약간 좀 의외였어요. 그러네요. 네. 하여간 여러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네. 근데 그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그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하퍼? 하퍼. 하퍼 티켓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진짜 디즈니 그 랜드 디즈니에서는 성인을 10살부터 칩니다. 성인을? 네. 아, 오케이. 3세에서 9세는 어린이고 2세 이하는 아예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10살이 되면 얘는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10살이나 12살이나 18살이나 42살이나 똑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상은 이런 하퍼 티켓, 그러니까 두 개를 랜드하고 갔을 때? 이걸 갖다가 네.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179예요. 179달러. 그다음에 쌀 때 좀 디스카운트해서 팔 때 $154. 154달러. 피크 때는 $199. 199달러.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틀짜리는 $280 좀 싸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다른 소인과 달리 왜 10살부터 성인들이 막.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게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데인데 이걸 14살쯤으로 해버리면요. 장사가 되겠냐고요. 애들만 왕창 올 텐데. 하여간 입장 그 티켓 가격 엄청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4인 가정으로 한 $600부터 $800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여기에 또 음식값이 장난이 아니겠죠. 네, 엄청 비싸겠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끼 다 먹고 음료수 먹고 뭐 그다음에 또 기념사진 몇 개 좀 찍고 그럼 뭐 하루 $1,000 날아가는 거는 뭐 쉽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티켓 값이 음. 비싸도 장사가 잘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있겠죠. 이제 뭐 네브래스카나 뭐 이런 다른 동네에서 야 이제 우리 저기 디즈니랜드 가자 그래 NIM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00였는데 그새 올라서 $130가 됐어요. 그러면 자 입장료 올랐으니까 집에 가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디즈니랜드에서. 야, 너네는 왜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받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는 말이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가격을 조정을 안 하면은 그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근처를 어떻게 컨트롤 조정을 못한다.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예요. 네브래스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꼭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안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뭐 두세 시간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뭐 굳이 값이 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값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야, 이거 일반 가정에서 하루에 4인 가족으로 $1,000 쓴다. 거의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월급에 한 5분의 1 쓴다? 네, 뭐 월급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이 그 테마파크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이제 세계화돼가지고 여기저기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달리 테마파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놀이동산 옛날에 그랬죠. 그렇지, 놀이동산이라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뭐 놀이 거기 뭐가 있는데 테마파크는 테마도 있고 그야말로 쇼도 보고 레크레이션 뭐 파크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이게 입장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75,000에서 8만 명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2010년 12월 28일과 29일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게이트를 닫고 새 입장객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또 그 반대편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도 그 비슷해서 3만 명 정도 잡는데 사실 디즈니는 뭐 공식적으로 수용 인원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 그날 진짜 게이트를 닫고 사람들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자기네 말로는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얘기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테마파크를 간다 막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정신없이 빨리 가야 되지. 그리고 막 들어가. 그리고 차를 딱 댔어. 그리고 막 정신없이 이제 매표소로 달려가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놀다가 딱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예요. 뭐를요? 내가 차를 어디다 세웠지? 아. 이러면 일반 테마파크나 일반 뭐 이런 데서는 하여간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하루 이상. 근데 디즈니랜드는 그게 다르대요. 그 직원이 내가 파킹을 어디다 했는지 까먹었다. 그러면 디즈니랜드 직원이 딱 그런데요. 정확하게. 몇 시쯤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몇 시쯤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은 파킹 빌딩 몇 번 섹션 어디부터 어디 사이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딱 그러면 거기 정확하게 차가 있대요. 그렇군요. 네. 이게 미국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이 디즈니랜드 가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값도 오르고 뭐 또 값이 올랐으니까 가면은 하루 종일 그냥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하나 탈라면 한 2시간씩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미국에 이민 와서도 못 가본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뭐 가보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뭐 못 가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네. 원래 그 서울 사는 분이 그 남산타워하고 남산타워하고 유람선을 못 타죠. 네, 맞아요. 우리 때는 창경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지만 같지만 창경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자, 안타깝긴 하네. 자, 그럼 오늘 뭐 시간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제 결론은 이겁니다. 디즈니랜드는 오전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자정에 닫습니다. 네. 꼭 본전을 뽑기 바랍니다. 일찍 준비하셔서 네. 들어가시고 바라고. 새벽같이 가서.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뭐, 이렇게 입점한다,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왜 한국은 디즈니랜드를 유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원래 그 누구 탓이에요, 도대체? 원래 도쿄, 음. 상하이, 홍콩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에도 어디를 세워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종도에 인천공항 만들면서 슈퍼소닉으로 하루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영종도에다 만든 거 아니에요? 슈퍼소닉 그 인천공항?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권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치적인 압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뭐 물론 시청자에 따라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 한국이 왜 불안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군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 체제로 보일 수도 있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국제 경영학에 보면은 투자했을 때 돈을 제대로 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군요. 네, 지난번에 그 어디죠 그 외환은행 샀다가 그 팔아먹어서 론스타.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ISD까지 가겠다, 재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uncertainty죠. 근데 이제 이런 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럼 중국이나 홍콩 이런 것보다도 더 불안하냐? 그런데 국제적인 세상에 봤을 때는 그렇죠. 국제적인 철통 같은 공산주의를 하는 게 되려 좀 이렇게 법치가 제대로 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민주국가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빨리 통일돼서 지정학적 리스크 없애버리고 우리 한번 한국에도 디즈니랜드 한번 유치해 봅시다. 디즈니랜드, 그렇죠. 뭐 저는 사실 유치는 회의적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우리가 통일해가지고. 자, 우리 그럼 여기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구 할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제가 이겼습니다. 유치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럼 제발.